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의학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유방암 치료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뚝 하고 효과를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우리는 이 현미경 속 아주 미세한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탐정이 되어서요. 도대체 왜 이런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실마리를 하나하나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31만 명. 미국 암학회에서 예측한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될 여성의 수입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건 그냥 차트 위에 있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31만 명의 누군가의 어머니, 자매, 그리고 딸들이 암과 싸우기 위해 이른바 표준 호르몬 치료법이라는 희망에 기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미스터리에 꼭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믿었던 표준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투여한 가장 중요한 1차 약물이 어느 순간 딱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암세포랑 치열하게 싸우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패닉 그 자체인 거죠. 대체 왜 이 강력한 약물이 갑자기 무용지물이 돼버린 건지 그 이유를 당장 알아내야만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바로 레트로졸이라는 약물입니다. 폐경 후 여성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아주 핵심적인 1차 표준 치료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방암의 한 77% 정도가 에스트로겐을 먹고 자라거든요. 이 레트로졸은 그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세포의 밥줄을 끊어서 굴겨 죽이는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녀석인 거죠. 하지만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레트로졸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대규모 다국적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뼈아픈 진실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무려 45%의 환자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 약물에 제대로 된 치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반의 환자들이 치료제의 보호막 밖에서 여전히 암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45%의 환자들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사건이 흥미로워집니다. 우리 앞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그룹이 있어요. 약이 아주 잘 들어서 종양이 얌전히 줄어드는 반응군, 그리고 약을 튕겨내고 암이 계속 퍼지는 비반응군이죠.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진이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두 그룹을 갈라놓는 현미경 속 아주 미세한 유전적 차이가 대체 뭔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수석 탐정들은 아예 관점을 바꿨어요. 예전 사건 파일, 그러니까 미제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든 거죠. 기존에 레트로졸 치료를 받았던 58명 환자의 어마어마한 RNA 염기서열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연구자들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콜드케이스를 전면 재수사하듯이 샅샅이 뒤진 겁니다. 이 과정을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마치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으려고 특수 분말을 쫙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무려 18,735개라는 어마어마한 개수의 유전자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스캔한 겁니다.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심정이겠죠? 내성을 가진 환자들의 세포 속에서 과연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건지 그 범인의 유전자 지문을 끈질기게 추적한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확실한 용의자들이 취조실에 일렬로 섰습니다. 여기 SOX11, S1000A9, S1000A8, MMP7 이름은 좀 복잡하지만 이 녀석들이 바로 주범이에요. 놀랍게도 약이 안 듣는 비반응군 환자들 몸속에서는 이 특정 유전자들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악랄한 유전자들이 암세포의 자물쇠를 아예 통째로 바꿔버려서 우리가 투여한 치료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꽉 막아버렸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유전자 몇 개가 일탈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었어요. 세포 분열을 통제하는 PLK1 경로, 세포 침투를 돕는 신데칸 1 경로, 그리고 증식을 막 밀어붙이는 FOXM1 네트워크까지.
약물 내성을 가진 종양들이 자기들만의 거대한 비밀 탈출로자 보급로를 아예 시스템으로 구축해놓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내성 종양들의 은밀한 유전자 지문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환자가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해서 그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머신러닝의 힘을 싹 빌려서 이 환자한테는 레트로졸이 안 듣겠구나. 이걸 미리 알아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 데이터를 다 때려 넣고 인공지능을 돌려봤어요. 초기 성적표요. 와, 97.2%. 약물 내성을 맞추는 정확도가 97%를 넘었습니다. 경이롭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현실적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병원 진료실에서 방금원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 수만 개를 일일이 다 분석한다? 이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이에요.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한테 이런 비현실적인 모델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연구를 그냥 논문 속 장식품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18,735명이나 되는 방대한 용의자 명단을 팍팍 줄여야만 했습니다. 오직 단독으로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레트로졸 내성을 경고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용의자 딱 2명으로 타겟을 좁혀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연구진은 그걸 해냅니다. 결과가 진짜 놀라운데요. 그 수만 개의 유전자 중에서 딱 2개, 바로 PRDX4와 E2F8이라는 전사체 2개만 콕 집어서 확인해도 의사들이 85.4%라는 높은 정확도로 치료 실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싼 전체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이 단 2개의 마커만으로 환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탄생한 거예요. 대체 이 2 마커가 뭐길래 이러냐고요? 얘네가 바로 약물 치료를 방해하는 진짜 흑막입니다. PRDX4는 산화 스트레스 공격이 들어올 때 암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요. E2F8은 세포 분열이랑 혈관을 무자비하게 만들어내면서 종양이 버틸 수 있는 완벽한 요새를 뚝딱 지어냅니다. 방패와 요새, 이 2 핵심 마스터마인드의 정체를 밝혀낸 건 정말 이번 수사의 엄청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미경 속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범인들의 정체도 알았고 수법도 다 파악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당연히 반격에 나서야죠. 이 지독한 약물 내성에 맞서서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 어떤 새로운 공격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연구진이 찾은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기존 약물들의 용도 변경이에요. 유전자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싹 돌려봤더니 VEGFA, ESR1, MMP9 이것들을 타겟으로 삼으면 숭산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다른 질병에 쓰려고 만들어둔 약들을 유방암 내성 치료제로 영리하게 바꿨으면 이 골치 아픈 대성을 우회해서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스마트한 전략 아닙니까? 이건 탐구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이 새롭고 강력한 희망들이 무슨 수천억 원이 드는 신약 프로젝트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카이브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옛날 데이터들,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꼼꼼하게 뒤져서 지문을 찾아낸 덕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잖아요. 데이터의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이렇게 오래된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치명적인 유방암 약물 내성을 뚫어낼 열쇠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그 거대한 의료 아카이브 속에는 또 어떤 기적 같은 치료법들이 누군가 자신의 지문을 짠 하고 발견해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